어떻게 또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전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심은 대화의 기술 가운데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식이라 관심의 공식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또 책을 집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대화의 기술을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구단처럼 만들어보자,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관심의 공식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해 갈 때 여러분들에게 공식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말은 이 대화의 기술도 매뉴얼화 되어 있고 또 공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들이 이 대화술을 배우기 쉽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관심이라는 것은 앞서서도 강했지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보면 심리적 관심과 물리적 관심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 관심은 내 마음이 좀 평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신체적으로도 좀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더 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리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의 공식은 심리적 관심에 있기보다는 먼저 물리적 관심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은 상대방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차리게 한다, 그것이 물리적 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이 물리적 관심을 기초로 해서 관심의 공식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심갖기 공식이라, 관심갖기 공식은 5단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특히 관심갖기 공식의 핵심은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소극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차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적극적인 반응은 뭐로 나타나느냐? 대부분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난다. 앞서서 강의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자 앨버트 메르비아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면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알아차리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은 7%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92%가 우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도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안에도 몸짓 언어와 준 언어, 즉 목소리의 톤, 높낮이, 또 말의 속도, 이런 것들이 준 언어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적극적인 반응은 몸짓 언어와 준 언어로 표현된다, 즉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심갖기의 공식 5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 공식이니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고 몸으로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심의 공식 5단계는 첫 번째입니다. 부드러운 시선 접촉입니다. 뭐니 해도 대화에서는 시선 접촉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서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보는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시선 접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화한 미소입니다. 참 우리가 얼굴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따뜻한 온자입니다. 미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동적 반응입니다. 즉각적이라 내가 누군가 얘기를 들었을 때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몸짓 언어로 반응을 보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입니다. 이 언어적 반응은 준 언어로서 표현되는 것이죠. 음성 언어로서 표현되는 것이죠. 즉각적인 이 언어적 반응이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편안한 자세입니다. 내가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에 내가 좀 이완된 자세를 가지는 거야. 이것이 편안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공식 5단계는 첫째, 부드러운 시선 접촉입니다. 둘째는 온화한 미소입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동적 반응입니다. 네 번째는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가 편안한 자세입니다. 이 공식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부드러운 시선 접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괜찮아요. 나는 슬픈 일 없어요. 나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눈물이 살포시 고이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본심일까요? 아니면 눈에서 눈물이 살포시 고이다 지나가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고 우리도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이 비즈니스 상에서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대화 중에 70%가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나 연인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를 할 때 80%가 눈맞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와 눈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눈만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뭐냐면 이 눈과 코의 이 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문학관에서는 눈과 코의 삼각형을 바라보는 것이 좀 어색하고 좀 힘들한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눈과 함께 이 목젖까지 크게 이 삼각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문학관은 그래서 우리도 대화를 할 때 문학관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은 이 눈과 이 목젖의 이 삼각형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본다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시선 접촉. 두 번째가 온화한 미소입니다. 상대방은 대화할 때 나의 표정을 보면서 3초 만에 선입관을 가집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의 이 몸짓 언어를 보면서 특히 표정을 보면서 몇 초요? 3초 만에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선입관은 이것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상대방에게 편함을 주고 그 상대가 나에게 대화할 때 뭔가 이야기할 때 말할 때 편안하게 얘기하게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미소도 온화한 미소, 따뜻한 온차,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하잖아요. 입꼬리를 위로 살짝 올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이 강의를 동영상에서 이렇게 계속 보신다면 아마 제가 계속 웃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좀 마음의 편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동적 반응입니다. 이 즉각이라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이런 뜻이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몸짓 언어로 내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 몸짓 언어로 반응을 보인다. 핵심은 고개 끄덕임입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요, 상대가 눈으로 나를 봅니다. 눈으로 나를, 시각을 통해 나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시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참 잘 듣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대면으로 강의를 한다면 제가 그것을 알아차리겠죠. 제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무런 고개 끄덕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내 강의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대신 우리 학생들이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면 수업에서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즉각적인 동적 반응, 고개 끄덕이면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산책길을 걸을 때 아스팔트로 된 산책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멘트로 만들어진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탁탁합니다. 너무 몸이 건조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책길을 걸을 때에 참 흙으로 만들어진 산책길을 걸으면 폭신폭신합니다. 특히 잔디밭길을 걸을 때 얼마나 폭신합니까? 저도 시골에 살 때 소를 먹여봤습니다. 이 소를 먹일 때 신장녹기를 여러분 신장녹하면 여러분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대 차이가 났어. 신장녹기를 그럴 때는 딱딱합니다. 소 먹이러 가면. 근데 소를 먹이러 가다가 밭두른 농두른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폭신한지.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고개를 끄덕여주면 그 사람은 이 산책로길을 걷는 같은, 또 꽃길을 걷는 같은 느낌으로 막 끝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네 번째가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입니다. 즉 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주인으로 표현한다.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인 것은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임과 함께 간단한 응대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임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책에는 맞장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에는 이 맞장구는 제 생각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임새로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 보면 판소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면 이 명창이 참 판소리합니다. 흥부가나 이 또 심청가들을 부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노래 잘 부르는지 득으면 소리를 얻어서 자는데, 춘향아 내가 어디 갔느냐 춘향아 이랍니다. 그러면 이 고수가 장구치면서 얼쑤 좋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추임새입니다. 이 우리가 판소리에서 명창이 창을 할 때에, 창을 부를 때에 고수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흥이 없습니다. 노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누군가 나를 만나서 뭔가를 자기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관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 때 추임새를 넣는 것이죠. 간단한 응대문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얘기할 때 아무런 반응 믿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네 그렇군요. 정말 그랬어요. 어찌하나. 또 요즘 신세대는 헐 이래서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을 꽃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산책로길을 걷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은 재밌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관심을 표현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헐,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뭔가 낯이 간지럽고 내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요, 배우고 익히면 내 몸에 체득되면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보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잠시 딴 생각하다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있고, 또 하나는 앞뒤 맥락건데서 이해하지 못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주 나쁜 것은요, 이해한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끊기가 되죠. 이럴 때 또 그 대신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뭔가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주지 못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상대방이 뭔가 자존심 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다시 말해봐. 그러면 상대방은 얘기 들을 때 잘 듣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여러분들이 한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 들고, 저 사람은 내 얘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근데 여기다 한 문장을 더 넣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요,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도 목소리를 약간 낮춰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꼬리 올리고 나면요,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글자는요, 뜻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음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부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수야,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니?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들 이 문장을 꼭 외우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입니다. 관심 갖기 공식의 마지막 5번째, 편안한 자세입니다. 편안한 자세는 뭘까? 여러분 먼저 얼굴 표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표정 보고 몇 초? 3초 만에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이나 답답함이나 조급함의 마음을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냥 평온한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미소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짓이 편안해야 됩니다. 뭔가 이완된 자세를 가지고 또한 자연스러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마시고, 몸을 긴장하지 마시고 몸을 이완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상체를 약간 기울이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들을 때에 이래 뒤로 쭉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약간 10도 정도 기울이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팔짱을 끼는 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는 거, 이것도 아직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좀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신체를 이완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가지면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상대방의 약간 상체를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했습니다. 관심 갖기 공식 5개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 첫 번째, 부드러운 시선 접촉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화한 미소입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동적 반응입니다. 고개 끄덕임입니다. 네 번째는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입니다. 간단한 응대말과 춤이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 편안한 자세입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한번 해봅시다. 동시에 시작. 네. 예. 그랬군요. 아유,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 대학생들이나 이 중고등학생들 딸 이런 애들 있으면 헐 이러거든요. 상대방 알아준다. 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선생님이 나의 남친이 나의 여친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야,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생각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장이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꼭 외우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또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계속해서 이 소통의 심리학을 또 연구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